예, 이번 챕터는 데이터 분석가와 그 역량, 그리고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 분석가로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뭐 핵심 인력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게 양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 그 데이터 리터러시라든지 혹은 뭐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라든지 이와 같이 불리고 있는 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주목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 내에서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양성은 하려고 합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한다면 그 어떤 대안으로서의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챕터에서는 과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져야 될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그들의 그 아레나를 좀 세분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금세기 가장 매력적인 직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기고가 실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빅데이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사람이고요. 그 사람 중에 전문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분석가의 의미를 통계적 지식만을 갖고 있는 어떤 좁은 의미의 전문가가 아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모델을 만들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역할까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본다고 한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 역할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인디드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검색해 보면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급여 수준이 상위권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전문 인력의 부재로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많은 글로벌 컴퍼니에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많이 찾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글로벌한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과거에 IT 인력이 부족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후 전문가로서 이렇게 양성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떤 역량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필요할까요? 빅데이터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 확인 및 교육을 위한 항목들은 여러 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자료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한 10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놓고요. 전체 항목은 한 190여 개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커리큘럼입니다. 대단히 많죠. 몇 개의 항목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하긴 합니다. 물론 이 자료가 잘 정리된 내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갖추어야 될 어떤 역량이나 지식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을 모두 갖추어야 그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가트너에서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을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비즈니스 스킬 영역,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 IT 스킬 영역으로 나누고요. 각 영역별로 요구되는 역량 항목들을 나열한 이 벤 다이어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스킬에서는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역량을 나열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역량, IT 스킬 영역에서는 시스템 관련된 영역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이제 그 분석 리더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R&R이 좀 있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의 그 능력을, 역량을 골고루 갖고 있는 이런 그 분석 리더도 R&R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데이터 분석가,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분석 리더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부족한 전문 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석 역량과 인성 역량을 나눠 데이터 분석가의 역량을 설명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도메인 지식, 의사소통, 발표 능력, 문제에 대한 호기심,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비즈니스 분석 등의 그 인성 역량과 통계나 패턴 인식, 기계학습,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시각화, 그리고 분석 방법론 등의 분석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석 역량은 단일한 그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가 아닌 통섭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또한 그 각각의 지식의 깊이도 어느 정도까지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많은 전문가를 양성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업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역량을 요약해 보면요, 크게 그 분석 역량, IT 역량, 도메인 지식, 인성, 이렇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석 역량이라 수학과 통계적 지식이라든지 혹은 데이터 마이닝, 분석 언어나 도구의 사용, 그리고 데이터의 시각화 등의 지식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고요. IT 역량은 빅데이터 에코시스템의 이해와 활용, 즉 인프라의 지식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수집과 저장, 그리고 추출, 분석 모델의 구현 역량을 요구합니다. 도메인 지식은 분석하려는 대상에 대한 그 업무적 지식으로서 분석 전문가가 모든 그 비즈니스 영역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한두 개 혹은 서너 개 정도의 업무 도메인에 대한 관련 지식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접해보지 못한 도메인이라도 그 비즈니스 접근에 두려움이 있어서는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그 역량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메인, 새로운 영역에 대한 부분도 본인의 어떤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전문적인 용어 차원에서 그런 정도까지의 그 준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인성입니다. 어쩌면 다른 그 세 영역보다 더욱 어려운 분야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빅 싱킹이라든지 크리에이티브 싱킹, 이노베이션 싱킹, 이 단순한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그 양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나 발표 능력,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능력들도 쉽게 이렇게 터득되는 그런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큼이나 앞으로 그 회자될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바로 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예상이 됩니다. 천체과학이나 동식물학에서 과학자들과 같이 연구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을 가리켜서 시티즌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것처럼 데이터 과학에서도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가를 통칭해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는 이러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다른 명칭 혹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도구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그런 전문가를 단기간에 양성하고 데이터 분석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을 두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트너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혹은 데이터 분석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개념과 역할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지만 그들은 통계나 분석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닌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와 같은 분석 업무를 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그 자동화된 분석 도구의 출현은 어쩌면 당연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전문가들에게 R이나 파이썬과 같은 이런 분석 언어를 이용한 분석은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된 분석 도구의 활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테크피디아에서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도구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거나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역할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즉,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 분석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업 전문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엑셀과 같은 이 스프레드시트로 처리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죠. 또한 그 단순한 그 통계 처리나 어떠한 썸머리가 아닌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어떤 모형을 만들어 예측을 하거나 신경망 기반의 그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구현하여 업무에 활용하려면 4GL이나 혹은 3GL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익히고 관련된 패키지도 학습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업무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그 어떤 새로운 기술만 익히려는 어떻게 보면 그 주객이 전도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빅데이터 분석의 그 의미성을 갖고 활용되는 기술로 남기 위해서라도 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고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다른 이름 또는 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뭐 통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두 단어가 뭐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과도 어떤 같은 맥락에서
그 단어를 좀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에컬슨 컨설팅은 그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는 전문가로 정의하면서 어떤 자동화된 빅데이터 분석 도구의 활용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의 그 성공 요소로서는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의 도구를 이용한 많은 그 선행 사례 발굴, 즉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공유하고 데이터 표준화와 또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계속적인 그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트너 그 분석 플랫폼에 대한 그 매직 쿼드런트를 살펴본 세스라든지 IBM, 나임, 래피드마이너, 델 등이 그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의 도구를 제공하는 리더로 위치하고 있고요. 요건 그 매번 발표될 때마다 약간의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측의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그 나임의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스크린샷으로 넣고 있는데요. 그 노드 리파지토리에서 분석에 필요한 노드를 선택하고요. 드래그 앤 드랍을 이용해서 그 나임 그 워크플로우에 위치시키고 노드를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게 시킨 후에 각 노드에 필요한 프로퍼티를 설정함으로써 모델을 완료시키게 되는 그런 그 도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파워포인트와 같은 그런 그림 그리는 형태의 도구로 느껴질 정도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직은 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이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도구의 완성도 또한 어떻게 보면 ing 상태로 보는 것이 맞고요. 실무 적용에 조금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효과성도 어느 정도 좀 그 공감을 받고 있어서 향후에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프로그램을 그림으로 대신할 수 있고 또 너무 깊은 그 전문적 지식이 아니더라도 모형을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상당히 매력적인 분야임은 확실합니다. 예, 이 스크린샷은 래피드마이너로서 앞 슬라이드의 그 나임과 그 구동하는 형태는 상당히 유사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도구들은 스탠드얼론으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만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라든지 혹은 웹 기반으로 구현을 함으로써 기존의 그 3GL이나 4GL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데이터 분석 모형에 비해서 성능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요. 또한 그 공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활용성이 높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그 역량과 비교해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 또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요구되었던 분석 혹은 IT 역량과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을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는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퍼티 설정과 그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지식만으로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준하는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본인의 도메인 지식을 더욱더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메인 지식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에서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어떤 수학이나 통계적 어려움, 그 다음에 IT에 대한 그 접근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도메인 지식을 갖고 이 자동화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얻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